이 홧김에 저지른 범죄가 이게 매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. 이번에는 모텔에 숙박 중이던 이게 연인으로 지금 돼 있죠. 네. 오늘 오전에는 부인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연인인 모양입니다 아마. 근데 연인인지 부부관계인지 명확하지는 않는데요. 명확하지 예, 않습니까? 설날에 그 여자집 아마 친정집인지 아니면 뭐 여자친구 집아 근데 아마 애도 있다는 거 보니까 부부인 거 맞습니다. 그래서 아니 오전에는 분명히 부인이라고 그랬거든요. 애를 이제 친정집에 맡겨놓고 이 모텔에 둘이 갔답니다. 그래서 모텔에 들어갔는데 부인 이제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채근하 보니까 화가 나서 부인이 나간 다음에 이제 불을 질렀다는 거죠. 그래서 그 CCTV에 잡혀서 용의자가 잡혔고요. 이로 인해서 또 한 명이 또 무고한 한 명이 사망하고 그러니까 일곱 한 명이 명은 다쳤다고 중태랍니다 합니다. 지금. 예. 근데 이렇게 그 홧김에 스트레스 이 싸우는 거 이게 얼마 전에도 말해요. 한 남성이 부부 싸움 후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빌라 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사건도 있었다고 그러거든요. 네. 부부 싸움 많이 하시죠? 아 많이 뭐 아니 뭐 아 그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많이 하시죠 아니라 부부 관계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. 예. 사랑 싸움 많이 합니다. 예. 아 사랑 싸움 어쨌든.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풀려고 그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. 어떻게 화가 난다고 불을 지릅니까?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게 모텔이라는 것이 다중이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? 예. 그 뭐 분명히 잠자고 있는 사람도 당연하죠. 있었을 거고. 그러면 불을 지른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어떤 연기에 중독된다든지 아니면 불에 타서 뭐 다친다든지 어떤 인명을 어떤 살상한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예측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을 지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충동 조절 장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 자기 마음대로 그 뭐 조절을 못하는 그런 성격인 듯 그렇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예. 분노 조절 예, 장애. 그렇죠. 요즘은 너무 뉴스에 그럼 왜 이렇게 많아요? 예, 저는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라고 그 명칭을 붙일 아 정도로. 상단봉으로 저거 하고 야 예. 방망이로 그 그럼 뭐 사람 패고 그 우리가 이제 등산을 가서 지난번에 등산 그 노인들 두 분 해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등산 갈 때도 그걸 전부 다 방어 준비를 하고 가야 하는 것인지, 또 모텔 가서 잘 때도 과연 누가 불을 지를 건가를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, 아니면 살면서 또 아래층에서 칼 들고 얹어올 것인지, 그걸 대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그게 그전과 달리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은 거에 대해서 뭐 아무튼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,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대책이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죠. 거인 것 같아요. 그게. 사실 이게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분노의 대상이 있으면 그 분노의 대상에 보통 이제 분노를 표출을 하는데 이거 묻지마 범죄랑 되게 유사한 형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서 갑자기 불을 지른다거나 예.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게 싫어서 뭐 차로 들이받는다거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. 근데 그런 묻지마 범죄 이것도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의 한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 분노의 상대방이 아닌 모텔에 불을 지른 거니까요. 예. 근데 그런 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가 예측이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지금 모텔에서도 자고 있던 분이 다른 층에서 부부싸움 혹은 애인 사랑 싸움을 하다가 여기 불을 지를 거라는 건 예측을 못 하잖아요. 당연하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근데 이거는 원론적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회 뭐 약자계층에 그건 너무 해줘야 추상적이죠. 되는 것밖에 네.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류의 범죄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고 그 분노를 풀 수 있는 것보다는 분노를 억눌러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 지나가다 지나가다 이렇게 어깨 부딪히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요. 그렇죠. 예, 그다음에 그 평상시에 얌전하던 사람들이 술 먹으면 너 나 누군지 알아 이렇게 뭐 막말하고 뭐 갑질 비슷하게 그런 거 하고 예.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어떤 그 너무 우리가 이제 어떤 경쟁 위주의 사회고 그다음에 이 뭐 이렇게 과밀 이게 사실 시골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잘 안 나더라고요. 농촌이나 이런 데서는 좀 한적하고 돈 동네가 다 알고 이런 데는 잘 안 나는데 도시에서 아주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다들 스트레스가 아주 꽉 차 있는 것 같아요.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제 자극을 하면 이제 그게 폭발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이거를 참 아까 우리 백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어떤 대책을 내놔야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지 뭐 저도 뭐 전혀 대책 없는 것 같아요. 그저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참 좀 막막해요. 네. 예? 이거 하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이 땅에 살 텐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. 사실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경제는 안 좋고 이렇게 될수록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? 실제로 이제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뭐 이게 더 이게 그렇죠.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. 뭐 소유를 위한 삶이냐 존재를 위한 삶이냐 그런데 너무 도시화, 경제화되니까
그 존재보다는 이제 소유를 하는 삶이 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어느 심리학책을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. 인간이 뇌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. 그래서 누구나 갖고 있는데 파충류 뇌하고 어떤 포유류 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분노를 느꼈을 때는 파충류 뇌가 작용을 해서 이성을 상실한다는 거죠.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한 템포만 느리게 가면 바로 포유류 뇌가 지배를 하게 돼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게 근데 뭐 어쨌든 참아야 되는데 예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